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연락하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학교 친구, 직장 동료, 동네 이웃, 자식들을 통해 만난 인연까지 항상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고 모임이 있었고 만날 사람이 많았습니다. 명절이면 연락할 곳이 많아서 바빴고 주말이면 어딘가에 나가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 많았던 사람들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직장을 떠나면서 매일 보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자식들이 독립하면서 자식 관련 인연들도 멀어지고 이사를 하거나 상황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진 사람들이 생깁니다. 오래된 친구들 중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도 계시고 건강이 나빠져서 만남이 어려워진 분들도 있습니다. 이 변화가 처음에는 섭섭하게 느껴집니다. 왜 이 사람은 연락이 없을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나? 나이가 드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외로움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신가요? 예전에 가깝게 지냈던 사람인데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끊겼다는 생각. 모임에 나가도 예전만큼 활기차지 않고 어색하다는 느낌. 아니면 주변이 조용해졌는데 그것이 외로운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누군가의 잘못도 아니고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삶이 변하면서 관계도 변하는 것이고 그 변화가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늙어서 친구가 줄어드는 진짜 이유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유들을 알게 되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변화를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관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더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첫 번째 진짜 이유는 삶의 환경과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대부분 같은 공간과 같은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학교 친구는 매일 같은 교실에서 만났기 때문에 친해졌고, 직장 동료는 매일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했기 때문에 가까워졌습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분들과 친해진 것도 같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과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를 졸업하면 매일 보던 친구들과 점점 연락이 줄어들고, 직장을 그만두면 매일 보던 동료들이 멀어지고, 자식들이 크고 나면 학부모 모임의 인연들과도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관계가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함께 공유하던 환경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이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납니다. 은퇴를 하면서 직장이라는 가장 큰 공통 공간이 사라집니다. 매일 만나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살면서 자식 관련 인연들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사를 하거나 건강 상태가 달라지거나 생활 패턴이 달라지면서 또 다른 변화들이 생깁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퇴직하고 나서 몇 번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든 경험. 그때는 섭섭했는데 돌아보면 우리가 공유하던 것이 직장이라는 공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경험. 이것이 왜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관계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공통의 공간이나 상황이 있으면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매일 만나니까 같은 것을 겪고 있으니까 연결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그 공통점이 없어지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해집니다. 그 노력을 하는 관계는 남고 그렇지 않은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멀어진 관계를 실패로 보지 마십시오. 그 관계가 그 시절에 의미 있었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이 서로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삶이 달라진 것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하는 것이 있는 관계에 더 집중하십시오. 지금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 지금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금 가장 자연스럽게 유지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삶의 환경이 바뀌면 관계도 바뀝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진짜 관계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서, 이 모임에 빠지면 뒤처질 것 같아서, 이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면 불편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실질적인 이해관계나 사회적인 이유로 유지되는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면 그런 이유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더 이상 직장에서의 인맥이 필요하지 않고, 사회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관계가 필요하지 않고, 자식을 위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것이 생깁니다.
진심으로 연결된 관계는 남고 이유 때문에 유지되던 관계는 멀어집니다. 이것이 친구가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관계가 더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 인맥이 넓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모임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연락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많이 섭섭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그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 내 사람은 몇 명 안 됐던 거예요. 지금 남은 사람들이 진짜 내 사람이었던 거고 오히려 지금이 더 편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느껴지시나요? 관계의 숫자가 줄었는데 더 편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관계만 남았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내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관계들이 예전의 많은 관계들보다 더 따뜻하고 편안한 것은 아닌지, 진짜 관계만 남는다는 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멀어진 사람들을 아쉬워하는 시간을 줄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십시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이해관계 없이 그냥 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충분히 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충분한 마음을 쏟으십시오. 관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진짜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나이를 살아도 사람마다 걸어온 길이 다르고 경험이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그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대를 살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것들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기가 비교적 쉬웠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면 그 차이가 커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많이 나빠졌고 어떤 사람은 아직 건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잘 되어서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잃었고 어떤 사람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상황이 달라지면 서로의 이야기가 예전만큼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건강이 많이 나빠진 사람은 아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건강한 사람은 그것을 충분히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자식이 잘 된 사람의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자식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분은 혼자인 분의 외로움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쌓이면서 예전만큼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고 자연스럽게 만남이 줄어들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래된 친구를 만났는데 예전만큼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는 경험. 서로의 상황이 너무 달라져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경험. 아니면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하기가 어려웠던 경험. 이것이 관계가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 변화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예전처럼 모든 것이 통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인연이라는 것 자체가 소중합니다. 달라진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오래전 추억, 공통으로 알고 있는 것들, 지금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 내 상황과 비슷한 사람들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슷한 건강 상태, 비슷한 삶의 상황,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해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말을 길게 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 그것도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이 나이가 되면 에너지를 쏟을 관계를 더 신중하게 선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면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감정적으로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관계에 똑같이 에너지를 쏟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과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왠지 긴장되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과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이 나이가 되면 이 차이가 더 선명하게 느껴지고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주는 관계 쪽으로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에서는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것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항상 기운이 없어지는 경험.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왠지 만남이 무겁게 느껴지는 경험. 그런데 그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 유지하면서 힘들었던 경험. 이 나이에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가진 에너지가 젊었을 때만큼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 쓰는 것은 정작 소중한 사람들에게 써야 할 것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편안해야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관계를 똑같이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게 에너지를 주는 관계에 더 집중하십시오. 그 관계들이 노후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진짜 자산입니다. 에너지를 쏟을 관계를 선택하는 것은 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관계의 숫자를 줄이더라도 남은 관계들이 훨씬 더 깊고 의미 있어집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이 나이가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외롭지 않고 혼자 있으면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와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면 달라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맞춰주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되는 시간. 그 시간이 점점 소중해집니다. 이것이 관계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예전만큼 절실하지 않아지고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만남의 빈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고립이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내면의 성숙함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내향화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부보다 내면에 더 집중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에너지가 강했다면 이 나이에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할 수 있고 살아온 것들을 돌아볼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을 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혼자 있는 것이 싫지 않아요. 오히려 이 시간에 내가 나와 가장 깊이 만나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충분히 의미 있다는 생각.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불안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경험.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해지면서 관계의 빈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 시간이 풍요롭다면 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삶이 빈곤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5가지 이유를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삶의 환경과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 진짜 관계만 남게 되기 때문, 서로를 이해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 에너지를 쏟을 관계를 선택하게 되기 때문,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내가 겪고 있는 것이 이런 이유였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섭섭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셨나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관계가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삶이 변하면서 관계도 변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남아있는 관계들이 진짜 소중한 관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몇 명의 친구가 있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관계가 있느냐입니다. 만나면 편안하고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풍요로운 관계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한 삶의 일부입니다. 그 시간을 외로움으로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 조용히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이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관계들을 더 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짧은 문자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 가끔의 만남. 이런 것들이 관계를 유지하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깊은 관계 몇 개가 수십 개의 얕은 관계보다 훨씬 더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는데 생각나는 사람,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미뤄왔던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짧은 연락을 해보십시오. 긴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생각났다는 말 한마디, 잘 지내냐는 말 한마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이 두렵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삶이 더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넓었던 관계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더 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한 관계들이 인생 후반을 가장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가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이 적지만 따뜻한 관계들 속에서 그리고 충만한 혼자의 시간 속에서 더 편안하고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